예, 안녕하세요. 전기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개통 공칭 전압 선정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한전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료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타자를 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2,900V 배전계통을 처음 착수한 것은 대구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언제였냐면 1965년도예요. 근데 이것이 이때 착수를 해서 2008년도에 22,900kV 어떤 중성전 다중접지가 완료됐다는 것은 44년간에 걸쳐서 우리 한전에서 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전계통이라 그러면 DL라인이라 그러죠. 디스트리뷰션이라 해서 배전, 분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단자전압에서 승합을 해서 송전, 트랜스미션, 송전을 걸쳐서 수요자에 내려와서 수요자에 맞는 전압을 분배하려고 낮추다 보면 그 배전 전압에 맞게끔 22,900으로 낮춰서 또 수용가에 들어갈 때 변압기를 걸쳐서 220에 또는 380V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배전계통을 2008년도 6월에 끝나고 보니까 이 계통이 총 66만 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가 6,400km라고 봤을 때 이 둘레로 따지면 파이알 제곱으로 하면 이것이 지구 둘레가 16바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네트워크의 전선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60년대의 전압을 보면 3.3kV, 5.7kV, 6.6kV 이게 다 비접지죠. 근데 5.7kV는 뭐예요? 이건 다중접지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5.7kV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비접지로 이렇게 6.6kV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배전 계통의 그 전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 보면 경성전기라고 있었어요. 경성전기. 1917년에 경성전기 주식회사에서 3.5kV를 채택해서 이것이 6.25 전까지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11월 달에 5.7kV 배전 계통의 전압을 확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통신선로의 전력 유도 현상, 그러니까 지락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통신선로의 전위가 상승돼서 맨홀의 LRU라든가 이런 유니트들이 나가서 문제점이 된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보호상의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비접지 방식으로 승인 방침이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에 6.6kV 비접지를 사용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비접지에 또 단점이 있죠. 전전을 해야 된다, 저런 비용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40년간에 걸쳐서 22,900kV로 승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최종 2008년에 이제 44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배전 개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통을 고려할 때 22,900 다중접지 배전 개통을 이렇게 도입하게 된 그 경위를 보면 접지 방식에서 이제 고려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접지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접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비접지 방식이 있고 단일로 한 직접 접지 방식 또는 저항 접지 방식, 중성적 다중접지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접지 방식이라 하면 한 선이 지락이 생기면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돼 가지고 이런 전이 상승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기 절연의 비용이 비싸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아까처럼 통신선의 유도 그 장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을 하니까 단락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고장 전류가 흐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는 고저압 혼촉 시에 저압선의 전위가 상승되는 이런 문제점이 직접 접지 방식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해서 이제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을 보면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잦아가 아니고 낮아져. 이거 잘못됐네요. 낮아서 기기의 대지 절연을 저감시킬 수 있고, 또는 단절환이 가능하다.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전절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절연이 용이한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뭐야?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1965년도에 대구를 최초로 해서 서울을 2008년도, 2006년도에 마무리를 끝내고 최종 2008년도에 44년간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전 개통에 22,900의 단일화의 의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44년간 단일화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 이것도 한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조 1천억 이렇게 사용했고, 사람은 연간 들어간 게 260만 명에 투입을 해서 이게 국가 주도로 된 정책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것도 한전 자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된 걸 보면 6.6kV에서 22,900으로 전압을 상승함으로써 약 7조 2천억이 절감이 되었고요. 이에 따른 전압을 상승시키니까 손실도 줄어들었겠죠. 거기에 따른 손실도 한 4조 4천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니까 11조 6천억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 개통의 단일화 과정을 도입기, 과도기, 정착기, 완료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또 표를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짜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는 경성전기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7kV를 사용하다 보니까 통신선 유도 장애라든가 보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6.6kV로 비접지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 또한 하다 보니까 전절연을 해다 보니까 절연 비용 이런 게 비싸지는 문제점, 또 보호의 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은 65년도에 어디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22,900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입하면서 많은 과도기를 거치겠죠. 이제 2008년도까지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최종 과도기를 거쳐서 정착기에 들어오게 되죠. 정착기에 2006년까지 이걸 정착을 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는 2008년도에 서울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사실은 보기가 힘든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드로 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한전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럽 방식하고 미국 방식의 개통 공칭전압이 선정된 배경이 있어요. 1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방식이고 나머지 3, 4, 5, 7, 6 이런 건 다 미국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통의 공칭전압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